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저는 기존에 그 강의를 계속 지금 상가 좀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상가 중에서 그런 데로 추천해 둔 게 아파트 지방 상권에서 지금 서울 상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듣는 게 지방 상권. 지방에 지금 특히 광주 광역시에는 뭐 거의 지하철도 없다시피 하고 아직 지하철의 역세권 영향이 거의 없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권을 설명을 거의 안 드리고 지금 해 드리는 게 그 아파트 합 상권이 최고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괜찮은 게 지방에서는 어디를 선택하냐면 그 유흥상가예요. 유흥상가가 괜찮습니다. 이거 유흥상가는 이제 왜 괜찮냐면 이 상권이 보통 다른 상권들은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흥상가는 24시간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상권이 24시간 돌아가요. 24시간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임차인이 어떻습니까? 돈을 보통 봐보면 그 하루 24시간 중 뭐 한 12시간 정도만 일을 해서 임차료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유흥상권은 어떻게 됩니까? 종업원을 쓰든 뭘 쓰든 해서 사장도 물론 이제 일을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상권이 이게서 24시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유흥상권에 있는 모든 그 임차인들이 24시간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이쪽 상가는 예를 들어서 뭐 새벽부터 돌아가는 상권이 있을 거고, 여기 상가는 또 야간만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상권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상권은 예를 들어서 24시간 돌아가게 이렇게 구축되어져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유흥 상권을 좀 갖춰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겠죠? 유흥이라고 하면 술 먹고 흥청망청 하는 거죠. 술 먹고 흥청망청 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술 먹고 흥청망청 해야 그 소비자들이 돈을 뻥뻥 쓰죠. 술 취했는데 뭐 지금 이걸 뭐 계산해서 씁니까? 그냥 카드를 긁든지 현금을 뿌리든지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분위기 형성. 그리고 술을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술을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그 이성적인 판단을 좀 더 많이 하죠. 물론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마케팅하는 기법이 뭐 대기업이라든가 해서 많이 발달되어지지만, 굳이 유흥상품 같은 경우 술 취한 사람들이 자기 기분이 스스로 좋아서 코를 때리고 부르고 먹지도 않은데 음식 시키고 그리고 뭐 날리더라도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유흥상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해서 많이 벌어들이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유흥상권의 특징이라면 그게 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나이트클럽이 좀 먼저 있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모텔들이 있어줘야 돼요. 모텔들이 많이 있고, 그 모텔들이 많이 있는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제 유락시설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또 이제 아가씨 많이 끼고 하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십 개가 포진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불화성을 이루어야 이게 24시간 돌아가면 거기에서 있는 편의점은 20시간 장사를 하는데 잘 돌아갈 거고, 물론 뭐 아파트 앞에도 편의점이 24시간 돌아가겠지만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이 24시간 하면은 밤 새벽 3시, 2시에 5시에 뭐 4시에 손님이 몇 팀이나 올 것 같습니까? 근데 유흥 상권들은 또 야간에는 그 야간 손님들이 야간대로 많고, 주간에는 또 주간의 업종들이 많고, 식당도 어떻게 됩니까? 유흥 상권에서는 24시간 돌아가는 식당이 꽤 많습니다. 예, 24시간 업종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고, 주간에는 또 어떻게 돼요? 주간 업종들이 이렇게 상권에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흥 상권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유흥 상권은 오후 6시가 되면 출근하는 인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인간이 많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밤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근무하는, 이런 밤과 낮을 거꾸로 생활하시는 분들, 오전 한
12시나 오후 1시까지 잠을 푹 주무시는 분들, 아니면 2시, 3시에 깨시어서 그때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이제 출근 준비하고 그때 식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숫자가 많은 동네, 이런 게 지금 이제 유흥상권의 대표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주에서 유흥상권이, 제가 지금 여기 강주 호남 쪽으로 지금 설명했는데, 지방 쪽에서도 여기서 유흥상권이 최고가 지금은 상무지구가 왕자를 차지하고 있죠. 그 앞으로도 상무지구가 그 왕자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교통적인 그 이유가 있죠. 지금 광주에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하남 지역에 지금 그 모텔들이 좀 있는, 그 무인텔들이 있는 그쪽 동네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이트 클럽이 있었고, 거기가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됐다고 했는데, 그때 뭐 나이트 클럽에서 마약 사건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게 폐지되고 그쪽 상권이 몰락해 갔다고 뭐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강주 IC 쪽에서도 좀 거기에 뭐 나이트 클럽이 하나 있었죠. 호텔 조그만하게. 근데 지금 그런 데도 다 폐지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첨단에 좀 그 나이트 클럽이 있고, 거기들이 모텔이 많이 있고, 거기에 유흥상권이 조금 있죠. 그 다음에 용봉동에가 조금 좀 있나요? 그런데 거기에 그 유흥상권은 좀 규모도 약하고, 그 첨단에 있는 그 유흥상권은 첨단이 유흥상권을 잘 갖춰놨는데, 뭐가 안 좋냐면, 첨단의 유흥상권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강주의 외곽에 있다는 거예요. 전체 강주 지도를 놓고 보면 4등분 하면 어떻게 하는가, 북서쪽 끝털에 있죠. 거의 장성하고 군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장성군하고 광주, 광역시, 광산구, 북구 그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구나 남구나 또 광산구 아래쪽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그 광산구가 엄청 규모가 크죠.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동구 쪽, 광주 동구, 남구, 서구 사람들한테 약속을 잡고 정하여서 첨단까지 오고 다시 거기서 헤어져서 집으로 귀가하는데 너무 거리가 먼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유흥이 많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의 지역은 뭐 풍암지구, 금호지구, 뭐 봉선지구 같은 것은 아예 그냥 뭐 청정지역이라고 봐야죠. 노래방 몇 개 정도나 좀 있고 아예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다른 지구에는 유흥이라고 할 만한 게 아예 그냥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주광역시에서 가장 그 유흥지구로 그 성장되어져 있는 그 상무지구가 타 시에 비해서 유흥이 발달한 근원적인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것이 뭐 그 터키 호텔이라고 한 거, 터키식 호텔이라고 그런가요? 터키식 모텔이라고 그런가? 이런 식의 그 모텔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상가 빌딩이 이게 뭐 5층이나 6층이나 8층이면 어떤 모텔은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모텔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모텔은 봐보시면, 호텔은 1층은 식당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1층에 편의점이나, 그리고 2층에는 단란주점, 뭐 노래방, 일식집, 뭐 이런 또 고급 식당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하여튼 그 위로 쭈루룩 뭐 7080, 하여튼 사람들이 술 처먹고, 속된 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뭐 흥청망청 술 처먹고 뭐 기집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다 갖춰져 있는 게 그 한 건물에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술 먹고 바로 모텔로 갈 수 있는 그 한 건물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상무지구에 그런 모텔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건물 전체가 모텔인 경우 말고. 근데 첨단은 또 건물 전체가 모텔인 경우가 많죠. 근데 상무지구는 그렇게 그 터키식 모텔이라고 그런지, 터키 국가입장에서 그냥 기분 나쁜데 왜 그것을 터키식 모텔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광주광역시가 왕자를 차지하고 또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는 광역주 상무지구 입장에서는 그 봐보시면 그 무진로 그 다음에 그 시청 뒤로에서 올라타서 하면 이순환도로 바로 탈 수 있죠.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떤 서강주역 있죠. 그쪽에서 바로 또 이순환 탈 수 있죠. 그래서 봐보시면 상무지구역 내에서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회사 직원들끼리 약속을 정해서 모이기가 제일 쉽죠. 그리고 광주 지금 광역시에서 가장 큰 나이트클럽 상무나이트가 뭐 지금 상무지구에서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뭐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헤어지게 될 때는 어떻게 된가요? 집으로 귀가할 때는 물론 이제 새벽 2시, 3시, 4시 되기 전에 광주의 한 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순환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일반 도로를 타고도 그 속속 빠른 속도로 집에 귀가할 수 있고 이순환 도로를 또 타서도 빨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광주의 그 상무지구가 그런 그 절대 왕좌를 차지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유흥 지역에 보통 봐보면 그 임차료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임차료는 유흥지구가 활성화되면 이게 1층 가격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1층이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사이에 보통 광주권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임차료가 어떻게 됩니까? 평당 1,000만 원 정도나 1,200, 1,300 이렇게 받으려고 해요. 근데 3, 4층에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흥이 되면은, 유흥이 활성화되면은. 근데 만약에 그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나 뭐 했었을 때는 3, 4층이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정도입니까? 400 정도 되죠. 400, 평당 400. 400에 받았는데 임차료 평당 1,200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3배를 더 받아요. 보통 일반 상가는 내가 평당 400에 분양을 받으면 임대가는 평당 200에 받으면 거기도 투자 수익률이 5%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유흥상권은 그렇게 활성화되어져 있다고 치고요. 그런 면에서 잡으면 대박이 된 유흥상권은 대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흥상권은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유흥상권은 정말 유락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유흥시설이 들어오고 이렇게 단란주점 이런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면 이게 취득세가 10%예요. 우리 일반 상권은 4.4% 되는데 11% 다 된다고 봐야겠죠. 주민세까지 하면. 그리고 재산세도 고액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빠져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2칸을 만들어 넣어서 하나는 내 이름으로 하나는 남편 이름으로 그래서 사업장 2개 빼놓고 노래방으로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는 단란주점으로 운영하겠죠. 그런 게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옆집에서는 몇 개는 이렇게 단란주점으로나 유흥시설로 빼놓고도 돈을 버는데 그 사람은 일반 상가 노래방으로 빼놓고 사실은 유흥시설처럼 움직이면은 근데 이게 보고 있으면 외부에서 보면 이게 노래방인지 그 유락시설인지 구별이 좀 잘 안 되잖아요. 왜 갖출 거 뭐 있으면 그 시설은 육안으로 보면 뭐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임차료도 돈만 잘 벌면 많이 낼 수 있다. 그래서 상업지구에서 유흥상권이 또 최고의 상권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이 강의를 했었는데 음성 녹음이 되지 않아서 이걸 오늘 다시 녹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보니까 10분이 넘어버려서 여기서 커트를 하고 빛가람 혁신도시에 대해서 유흥상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내일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토지 꼬마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거래하고 있는 중개사입니다. 010-727-4080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또 유튜버로 이렇게 주신 매물을 유튜버로 바로 또 이렇게 고객들한테 피드백 해줄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저는 매물도 이렇게 유튜브로도 올리고 부동산 신문도 읽어서 행간의 의미를 잡아드리고요. 또 강의도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가 그런대로 괜찮다고 판단되시면 구독 좀 신청해 주시고요. 구독을 신청해서 매일 보란 소리는 아닙니다. 제목을 보시고
제가 구독해 주는 것 중에서 제가는 지금 영상을 하루에 막 많게는 7, 8개, 적게는 서너 개씩 올립니다. 지금 제가 목표가 한 1만 개 영상을 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만 이렇게 구독은 해주시고 괜찮은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